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대한증권 주식회사의 설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가증권의 유통과 대한증권협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1955년 6월까지의 증권 종류별 거래 비중을 정리한 것입니다. 대한증권 거래소가 설립되기 전에는 증권 거래에 관한 통계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이 차트는 1955년 6월까지의 증권 거래액 전체를 대상으로 증권 종류별 비중을 제시한 것입니다. 1955년 6월까지의 총 거래액은 107억 3,3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가증권은 78억 7,800만 원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했고, 국채는 18억 4,200만 원으로 17%를 차지했으며, 주식은 10억 1,300만 원으로 9%를 차지하였습니다. 대한증권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증권 거래를 개시한 1949년 말과 비교해 볼 때 주식 이외로 지가증권과 국채가 새로운 종목으로 추가되었고, 이 두 종목의 비중이 전체의 91%를 차지했다는 점이 커다란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1950년대 전반기 증권시장의 재편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가장 활발하게 거래되었던 지가증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가증권은 농지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급된 증권이기 때문에 농지개혁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945년 말 한국의 농지 소유 관계를 보면 총 경지의 65%가 소작지였습니다. 따라서 해방 이후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는 이러한 지주 소작 관계를 해체하고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지주 소작 관계를 해체하고 자작농 체제를 확립하는 것과 유상매수, 유상분배의 원칙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였지만, 농지 매수 가격과 분배 가격, 그리고 농지의 보상 방법과 상환 방법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1949년 6월에 농지개혁법이 공포되었으나 시행이 지연된 것은 국회와 정부의 의견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1950년 3월에 농지개혁법 개정 법률이 공포되고 농지개혁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농지개혁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때 결정된 내용은 농지 매수 가격과 분배 가격은 동일하게 평년작의 1.5배로 정하고, 보상 방법은 정부가 매년 30%씩 5년간 지불을 약속하는 지가증권을 지주에게 발급해주고, 농민들의 분배 농지에 대한 상환은 매년 30%씩 정부에 납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농지개혁에 의해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 발급된 지가증권의 앞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진의 중앙을 보면 이 증권은 농지개혁법 제5조, 제8조 및 동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에 대한 지가로서 발행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증권에는 보상 수량과 보상받을 사람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고, 아울러 보상기간과 1년 지불액이 표시되어 있으며, 더욱이 이 증권은 농지개혁법 제8조 및 동시행령 제24조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효력을 보유한다고 하여 귀속재산 불화대금으로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지가증권의 뒷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상기록, 명의 변경 등을 표시할 수 있는 양식이 그려져 있습니다. 보상기록을 보면 앞면에 표시된 총 보상 수량 49석 이두를 5년으로 나눈 984승을 5년간 균등하게 보상받을 금액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실제 보상받은 년, 월, 일이 표시되어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매년 30%씩 지불해야 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단기 4,289년, 즉 서기 1956년 3월에 5년간 보상액이 한꺼번에 지급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가증권은 언제부터 발급되었을까요? 농지개혁법 시행령이 제정된 것은 1950년 3월 말이었지만 지가증권이 실제 교부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1월 중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담당 부처에서 실무적인 준비를 위해 시간이 지체되었고 이 작업이 완료될 즈음에는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사무 자체가 중단되었던 것이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정부에서 지가증권을 교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도하고 있는 1951년 1월 16일의 신문기사입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작년 4월에 매수한 농지에 대한 지가증권 교부를 15일부터 시작했는데 보상 수속이 완비된 지주에게 우선 이를 교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정 가격이 완료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사정이 완료되는 대로 제2차로 추가 교부하고 기타 농지에 대해서는 행정력이 건재한 지역부터 제3차로 교부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1951년 1월부터 발급되기 시작한 지가증권의 발급 실적은 일사후퇴 등 전황이 불확실한 1951년 상반기까지는 저조하였지만 전선이 38선을 경계로 고착된 그 이후에 지가증권은 활발하게 발급 교부되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1951년 하반기부터 지가증권은 본격적으로 유통되었는데 여기에는 크게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요인이 동시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선 공급 측 요인으로는 두 가지 원인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지가증권을 교부받은 지주들의 삶이 궁핍해진 것입니다. 전쟁으로 삶의 터전으로부터 쫓겨나온 지주들이 가진 중요한 재산은 지가증권이었기 때문에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이들은 지가증권을 팔았던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쟁 중에 급격히 진행된 인플레이션은 지가증권의 가치를 빠르게 떨어뜨렸습니다. 지가증권에는 보상 금액이 수량으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실제 지주들이 지급받은 것은 매년 받는 보상 수량을 당시 정부가 정한 쌀 공정가격에 근거하여 화폐로 환산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정한 쌀 공정가격이 인플레이션을 상쇄할 정도로 인상되었다면 문제가 없지만 공정가격은 항시 시장가격의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지가증권의 가치는 떨어졌던 것입니다. 게다가 앞서 간략히 설명한 바와 같이 전비 조달로 재정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연부 금액을 제대로 지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상의 여러 요인은 지가증권을 헐값에 처분할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수요 촉 요인으로 중요한 것은 지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농지개혁법을 제정할 당시 정부는 지주자본의 산업자본으로의 전환을 의도하여 동법 제10조에서 농지를 매수당한 지주에게는 그 희망과 능력, 기타에 의하여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에 유익한 사업에 우선 참여케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24조에서는 귀속재산처리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재산을 매수할 경우 지가증권을 매수대금으로 지불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게다가 농지개혁법 제8조에서는 이 지가증권을 기업자금으로 사용할 때는 정부는 융자의 보증을 한다고 하여 정부는 지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을 농지개혁법 제정 이후 줄곧 시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지가증권은 활발하게 유통되었는데 당시 유가증권의 거래 매매에 종사할 수 있는 정부의 면허를 받은 유일한 회사였던 대한증권 주식회사가 전쟁 중에 영업을 중단했던 상황에서 이것은 무면허 사설 증권업자 주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무면허 사설 증권업자들에 의해 지가증권이 매매되는 것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1952년 3월 8일에 행정명령을 발해 대한증권 주식회사로 하여금 영업을 재개할 것을 지시하여 대한증권 주식회사는 1952년 3월 17일에 영업을 재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조선유가증권업 취체령에 근거하여 사설 증권업자들에게 영업 중단을 명령하였고, 아울러 정부 관리하에 증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권회사의 설립을 추가로 허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1952년 8월에 경남 출신 지주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고려증권 주식회사를 면허 제2호의 증권회사로 허가하였고, 1953년 5월에는 영남증권 주식회사와 국제증권 주식회사가 면허 제3호와 제4호 회사로 인가하였고, 같은 해 9월에 동양증권 주식회사가 면허 제5호 회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증권회사들은 처음에 각 회사에서 증권 거래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점점 증권 거래의 조직화와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고, 동시에 증권업자의 이해를 대변하고 증권업자 간의 거래 질서를 유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할 기관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습니다. 1953년 11월 25일에 출범한 대한증권업협회는 증권거래소의 설립과 그 근거법인 증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증권업자들의 단결과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상기한 5개 증권회사가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직한 단체였습니다. 이상을 정리하면 한국전쟁으로 증권거래는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농지개혁으로 발급된 증가증권이 유통되면서 증권거래는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증권거래와 매매를 담당할 증권회사 설립을 허용하였고, 그것을 토대로 1953년 11월에 대한증권업협회가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가증권의 유통과 대한증권업협회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은 대한증권업협회에서의 거래와 증권거래소 설립 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